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희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보님, 남복인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늘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넥타이 아주 정장 스타일로 우리 둘만 넥타이를 항상 메고 있습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초반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한 6대 3으로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선별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선별 지급이 한 4%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지난 3, 4월 달에 조사했던 1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때는 찬반은 비슷했는데 이때보다는 지금 찬반 격차가 살짝 늘었고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선별 지급이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 워낙 많았다가 전 국민 쪽으로 지급을 하면서 격차가 줄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2차 때 보니까 굉장히 격차가 또 팽팽한 상황에서 선별이 소폭 높은 이런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가령 김종민 최고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겠죠.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한정혜 최고위원은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선별 지급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맞춤형 지원금이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빨리 선별해서 지급하겠다. 거의 선별한 다음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몇 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 5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는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좀 입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을 좀 반대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정치적 색깔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제 선별 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찬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편이세요? 없는 사람은 더 줘야죠. 그러면은 선생님 어디까지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준이 있다면은?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 저는 농민이라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겁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별지급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농촌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선별 지급 말고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을 주더라도 전 국민을 줘야지. 그래 그게 뭐 하는 게요. 지금 우리들 텔레비 보고 욕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라고 욕하고 계셔요 선생님. 잘못한다고.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좀 먼저 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들 농촌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표들 다 실리고 아이고 참 농촌을 살려야 나라가 사는 기지. 농촌은 다 주고 가는데 그래 자영업자들 음식 팔고 저게 다 먹고 살고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농촌 농민들이 불쌍하지 지금. 글쎄요, 나로 봐서는 다 정말 좋죠. 전국민 주니까 네. 공짜니까 좋던데, 이번에 선별한다 하니까 좀 섭섭하더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밥 먹을 정도는 되니까, 안 받아도 좋은데, 이번에 선별한다 그러니까 섭섭하더만. 이제 안 좋도 아니에요, 또, 지난번같이. 사유가 많던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던데. 좀 섭섭하셨구나, 예. 선생님은. 예, 많이 섭섭했어요. 울 뻔 봤어요. 눈물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는 네네. 대통령도 네. 다 준다는 사람 찍어줄 거예요.
여기 저 호남이지만은 이낙연 씨가 네네네. 선별표 준다고 뭐 나중에 안 찍어줄 거예요. 예, 원래 좋아하는데 우리 네. 지역 사람이고 또 지역을 떠나서 우리는 정다운 사람이라도 학군의 미래를 쓰라니까. 근데 네, 그 네. 사람이 좋아요. 선별적으로 준다는 게 안 해준다고 그 말 기회가 들어가면 좋을 건데. 근데 선별한 거예요. 맞아요? 네, 선별 확정되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섭섭하다. 음. 예, 선별 지급도 그건 잘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내일을 생각해서 네. 선별 지급을 한 걸로 그렇게 그냥 합시다 한 걸로 그렇게 하고 내 개인 욕심 그 돈 100만 원 받았어 어떻을 거예요 그거 뭐 이틀인가 써져볼래 이틀만 원 주더라고 다 썼어요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 고기 사는 것이 40만 원인가 들어보고 내가 밥 몇 번 다른 사람 먹을 사주고 기분 좋아서 밑에 100만 원 이틀간 써져버렸어요 근데 그거 안 줘야 돼요 이렇게 선별 지급이 잘 됐고 자영업자들 같은 사람 너무 힘들고 줘야 되고 있는 사람은 몇천만 원 와도 있으나 마나 하는 기고 선별 지급이 맞죠 뭐. 네, 5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뭐 대체로 선별 지급에 동의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세 번째 분,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분, 이분만 이제 농촌이 많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선별 지급을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번째 분 길게 통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목소리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남에 사는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섭섭하다, 울 뻔했다. 나중에 다 주는 분을 대통령으로 찍겠다. 이게 이낙연 씨의 길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낙연 대표 만약에 이거 다 안 주면 안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선별이 확정됐다고 우리 면접원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섭섭하다 이러면서도 결론적으로 선별 지급이 잘 됐다고 했는데 뭐 이제 애들 고기도 사주고 뭐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이틀 만에 다 이분 돈이 좀 있으신 분이구나 펑펑 쓰셨네 시원하게. 자, 지금 뭐 이 논란이 좀 민주당 내에서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지사하고 또 특히 신동근 최고위원 등등이 뭐 세게 붙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다행스럽게 수그러들고 이제 2차전은 지원금 이제 강론도 들어가서 또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도 총선 그 작년에 기획단에 들어가고 네. 이후로 계속 그 총선 과정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당내 의견이 진짜 다양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밖에다가 알려지는 건 이제 공식 그 대변인을 통해서 이 결정된 사안만 전해지지 네. 그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충돌도 있고 때로는 진짜 이게 심각하게 부딪힌 경우도 있는데 이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구나. 일각에서는 또 이제 당이 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게 전혀 사실도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그건 알았던 거죠. 이 네. 의견이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밖에다가 네. 이 마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여야 뭐 할 거 없이 그냥 네. 어쨌든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비판하고 뭐 이런 네.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건 좋은데 비판을 넘어서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좀 이거는 그 지지자들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네. 이 당연히 그러면 일반 국민들 또한 그 모습을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양한 건 당연한 거고 네. 실제로도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의원도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그 입장을 내셨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뭐 이런 유튜버들이라든지 그런 의원들이라든지 입장을 밝히다가 어쨌든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이걸 따르자라는 네.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이제 내년 후년에 있을 대선도 좀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는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잠복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한 측면은 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보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돈으로 어떤 뭐 선의로 이제 어떤 성금을 모금하거나 자기들이 네. 작출해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또는 타인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은 아주 신중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이제 국가 돈이고 이게 뭐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근데 사실 선별 직업 뭐 아니면은 뭐 전체 직업 이런 이렇게 이미 이런 이 논란 이 용어가 형성된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갈등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 때 총선이 아주 임박해서 당시 이제 우리가 뭐
미정유의 어떤 코로나 위기를 맞았지만은 또 총선이라는 게 고려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당시 이제 여당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가급적 총선 전에 지급하려고 뭐 맞췄고 한데 제가 2주 전에 그 이 방송을 할 때 네. 저는 이 지급 자체를 이제 좀 반대. 예, 뭐 지급 자체에 상당히 좀 비판적 입장인데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제 여당의 어떤 뭐 다수 의견은 전체 지급이었습니다. 예, 예. 여당 지지자들도 아주 다들 전문가인 양 전체 지급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경제 활성화 효과나 아니면 또 어떤 뭐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고 갈등을 줄이려면 다 줘야 된다 하면서 네. 아주 다들 전문가처럼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당이 이 선별 지급으로 일종의 결정을 하니까 네. 또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네. 이제 애초에 이게 그냥 어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졌던 거지 실제로 그 효과가 진지하게 고려되진 않았던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때도 제가 지급하지 말자고 한 게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예, 이게 어떤 뭐 국민들한테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한테 예, 이 자영업자나 큰 피해를 분들한테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이게 줘야 되는 거죠. 재난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손실 보상금의 형태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장사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 회사원으로 치면은 정부가 당신 회사도 가지 말고 월급도 받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실 보상금 개념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그 이 손실에 준하는 액수가 지급돼야 되는 거지. 뭐 전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냥 헛부리듯이 하고 심지어 전 국민들한테 주면 오히려 돈을 이렇게 풀어도 이게 경제 선순환 효과가 생겨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더 이게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뭐 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당에 네. 저는 좀 뭐 그런 것들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 여론조사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아까 소개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반만 물었을 때는 53.4%가 반대했어요. 찬성은 38%로 한 15%포인트 반대가 높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지급한다면 그러면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했더니 또 전국민이 조금 높았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급하지 말자는 게 절반 이상이었고 지급하게 되면 그럼 전국민 다 주자라는 게 조금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생층하고 또 무직층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뭐 소득도 없는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지금 초점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의견들이 나타났는데 비슷한 입장이네요. 반대하시면서도 근데 지금 소상공인하고 뭐 자영업자들한테만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으니까 근데 보니까 유흥업소는 또 빠졌더라고요. 가령 노래방은 되는데 노래바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60대 그 자매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구조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의 차이인데 유흥업소는 또 안 되더라고요. 형수동 씨 유흥업소 가끔 가시잖아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만 갖고 그래. 뭐 예를 들어 노래바하고 노래방이 뭐 이렇게 근처에 같이 보통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노래바는 안 되고 노래방은 되고 이거는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분들도 똑같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또 가서 노래바에서 직장인들 거기서 술도 마시고 유흥을 즐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공무원들 거기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싹 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평상시에 많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제가 확인할 바는 없고 너무 편파적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저는 제가 자영업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 지자체에서 네. 그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주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매출 감소가 증명이 돼야 이제 그 받을 그렇죠. 수 있는데 자기 동종업계는 이제 잘 되다가 그때 이제 매출 감소가 마침 증명이 가능해서 지원금을 받고 아주 비교적 네, 큰 네. 이제 업체인데 자기는 그게 다 죽을 지경인데 하필 그때 증명이 안 돼가지고 뭐 못 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마 원래 이제 4월달 이럴 때 4월달 상반기에 많이 그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는 그 당시 이제 폐업한 분들은 또 못 받았나 봅니다. 못 견디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폐업을 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기사는 네, 그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매출 감소가 증명이 안 돼도 일단 주겠다. 예, 최근에 뭐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정부도 이제 이런 전례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공정, 불공정, 공평 이런 문제는 생길 건데 어찌됐거나 뭐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 국민 합심해서 일단은 그래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분들에게 네. 가능한 한 이제 좀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같은 데는 현금 거래가 많은데 이런 데는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분들 또 작년 매출 증빙이 어려운 분들 이제 창업을 올 초에 했거나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국민 지급하자는 민주당 내 인사들도 많잖아요. 또 절충점을 찾자는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구멍에 있는 맹점에 있는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이 제법 계실 텐데 그럼 지지율 하락에 또 적자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그 아까 쭉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잠잠해졌다 이제 네네. 이렇게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직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네. 같은 지지자분들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했으니까 우리가 다 조용히 있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본질이 네네.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 비판 또한 그 대통령 워딩을 보더라도 충분히 다른 의견 가질 수 있다. 이제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이런 방금 말씀 주셨던 사례들로 인해서 이 피해가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 이런 동종업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도 이렇게 차이를 그렇죠. 받다 보면 그게 이제 논란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두텁게 맞춤형 지원한다. 그리고 네네. 이게 약간 그 네 번째 분을 보면 이게 저는 대부분의 많은 그 네네. 분들이 느낀 감정이라 보는데 다 주면 좋고 처음에 그렇죠. 받았는데 네. 이게 마치 선별복지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어디서 처음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았던 입장에선 줬는데 이제 뭔가 뺏기는 느낌도 드는 것 네,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짜니까 좋던데 이번에 선별한다니까 좀 섭섭하다. 근데 그 섭섭함이라는 게 계속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맞춤형 뭐 이런 긴급 구제금이다. 막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취재에 맞춰가지고 긴급하게 이분들 어떤 구제하는 금액으로 쓰겠다라는 네. 걸 애초에 얘기가 시작이 됐다면 네. 이렇게까지 뭐 이게 보편 선별 논쟁이 안 됐을 텐데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그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것들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취지를 이렇게 전할 때 앞으로는 좀 더 미리 되게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본질을 벗어나서 그냥 정치적 싸움으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래서 워딩이라든지 그리고 이 본질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네, 너무 네. 복잡하고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런 핵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는 이 내부에서 네. 정말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유흥업소를 뺀 이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흥업소는 잘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차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은 네. 이게 줄 거면은 금액이 좀 줄어도 어차피 전체 파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다 보니까 물론 뭐 푼돈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뭐 인당 뭐 1, 2만 원 받으면 어떡하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특정한 돈을 얼마를 지금 준다 했을 때 무슨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이제 또 꼬투리 잡아갖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주더라도 이제 다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굳이 이게 또 막 논쟁을 하고 피로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저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것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외하고도 네. 피해가 주관적이니까 누구든 힘들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도 나 힘들다 그럼 네. 사실 안 힘들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돈이 많은 것과 적은 네. 거랑 별개로 좀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흥업소를 주자 말자. 유흥업소, 노래바.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퇴폐업소나 불법업소가 아니면은 똑같이 세금 내고 이런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 노래방만 줄 게 아니라 노래바도 똑같이 지금 못했는데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엄연한 사업자고. 이게 아마 그게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 이 유흥업소라고 하면 뭔가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데랑 이게 좀 약간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폐업소 아니면 저도 당연히 근데 이제 관계없잖아요. 그 유흥업소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모처에서
노래바 하시던 60대 여성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관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힘든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유흥업소 싹 빼고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다. 유흥업소를 만약에 집행하는 결정자다라고 그러면 저는 유도신문하는 거 같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퇴폐업소랑 유흥업소랑 약간 섞여갖고 이게 그 인식이 그것 때문에 이게 딱 그렇게 그것도 됐을 선별하기 때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이걸 꼬투리 잡을 것 같은데 잡을까 저는 봐.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은 예, 법적으로 문제 없는 데는 당연히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뭐 친척이거나 다 가까운 우리 이웃들인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는데 비대면으로 통신비가 늘어서 선별 지급 제외된 국민들 소외감 덜기 위해서 뭐 35세에서 49세 그러니까 한참 샐러리맨들 일하는 분들을 제외한 연령대 17세, 34세하고 50세 이상 국민들한테 3,287만 명 정도 되는데 일회성으로 약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 보도가 서울신문에서 9월 9일 날. 근데 또 이게 확정된 바가 아니다라고 한 발 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비 지원 2만 원씩. 근데 또 35세, 49세를 빼고. 저는 포함됩니다. 50세 이상. 이게 2만 원도 쏠쏠해요 저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네. 벌써 또 피로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네. 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보수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냥 안 줘버리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정돼 있다 없다 이런 네. 얘기 자체 안 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지냈다면 지금 이런 논란까지도 없고 막 이렇게 싸움도 없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를 막 주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네네. 뭐라도 이게 뭐 당연히 돈을 퍼줘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고려를 다 한 거라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는 아무튼 확정이 안 됐다고 이후에 살짝 발을 뺐는데 만 나이가 50세가 안 되죠. 예. 해당이 안 되는 대표적인 또 우리 셋 중에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신비 지원? 근데 저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현재 결정이 안 됐다고 본인이 못 하더라도 받아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뭐안 받아도 됩니다만은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나온 네. 얘기고 과기부도 지금 그러니까 슬쩍 흘러나왔겠죠. 결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서울신문 단독이. 저게 이제 이 전체 다 보편 지급해야 된다고 하다가 결국 선별 지급이 되니까 예. 이제 그걸 또 좀 국민들을 달래려고 거의 뭐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2만 저게 원? 무슨 의미가 있을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거의 뭐 저야말로 포퓰리즘인데 저걸 하지 말고 모아서 이 네. 정말 힘든 자영업자 그냥 이렇게 막연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게 아니고 PC방 뭐 당구장 뭐 이렇게 그런 데를 네. 아예 영업을 정부가 이제 중단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정부의 명령으로.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시각각 목이 쫄리는 상태거든요. 예. 정말 죽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저런 걸 가지고 언론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 야 통신비 너는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진지하지 못한 거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사망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상반기에 6월달까지 자살자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까지 9월이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상당 비율이 아마도 경제적인 맞아요. 사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영업자나 이런 것 분들. 같아요. 예, 10,000명 가까운 분이 자살한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있겠죠. 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고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생계 활동을 못하고 예. 앉아서 거의 뭐 목이 쫄리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줘야 된다 이러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진지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네. 정부의 어떤 지금 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올 초에는 1차 때는 그 총선 전에는 그게 뭐 처음 닥친 일이고 우리가 그랬지만은 이게 어차피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 지금까지 그때는 뭐 선별 지급해야 해도 기준도 없고 뭐 다들 이제 그때는 이해가 네, 됐지만 그때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선별 기준도 만들고 일본도 지금 그 정부가 이제 명령으로 이 영업을 못하게 하면은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대책도 없이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네. 뒤늦게 뭐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 대응이 저는 아주 좀 아쉽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 맞습니까? 실제로 네. 지금 이게 처음 닥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내부에서 뭐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잡혀가는 듯해도 이게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또 네. 나오면 이게 다 전국으로 퍼질 네.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게 맞다 생각해서 이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최근에 좀 놀랬던 게 그 박대출 의원이 이게 또 네. 다른 얘기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광화문 집회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 예. 개천절에 지금 또 집회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본질을 해결 못하면 이게 네. 뭐 피해 주냐 안 주냐 이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PC방 하는 분들 뭐 네. 이런 12개 고위험군이 다시 그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는데 계속 이게 또 개천절에 이거 집회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네, 네. 오죽하면은 그 이제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서도 네.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내가 문재인 정부는 싫어하지만 계엄령 같은 걸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화가 난다. 두렵다. 뭐 이런 의견을 표출한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네. 진짜 이 피해를 구제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PC방이나 식당 같은 경우 지금 PC방은 아예 못 열잖아요. 네.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 뭐 다 지금 못 열고 있는데 그런 댓글들 봤어요. 그러니까 PC방도 사실 거리두기 하면서 좀 제한적으로 오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식당도 9시 전까지는 버글버글하게 있다가 9시 이후에 확 내보내는 게 아니라 11시까지 하더라도 거리두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PC방, 식당 이런 경우는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거리 두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요즘엔 또 QR코드 다 찍으니까 근데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잖아요. 요거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민주당. 그러니까 PC방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확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청소년들은 출입 금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PC방도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또 침 튀기는 거에 대해 요즘 예민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PC방에선 조용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특히 전 PC방 잘안 청소년들은 가봐가지고. 저는 이제 PC방은 많이 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린 유흥업소 갈 때 PC방. 이거 세대 차가 나네요. 아 우리입니까? 아이, 그래서 PC방에 가면 네. 주위에 막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요? 특히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랑 별개로 그거 몰랐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게 전투력이 상승해갖고 아. 서로 침 튀기고 뭐 하고 막 뒤통수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 얘기하고 그 비말이 튀고 뭐 키보드를 닦고 뭐 하고 하더라도 계속 어디에 튈지 모르기 때문에 PC방 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가슴 아픈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면 이게 침을 딱 그 모니터나 뭐 키보드에만 튀기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전 타방이 다 퍼지니까 그렇구나. 매번 근데 사람들 나가면 다 청소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약간 그런 우려가 좀 돼서 아. 그래서 뭐 청소년들은 출입 금지한다 이런 대안을 보긴 했는데 네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집에서 게임 할 때 가끔 집인 걸 모르고 막 하다가 아이씨 그래서 침이 튈 수밖에 없겠구나. 네, 사방에. 아니 뭔가 헤드셋 끼고 네. 뭐 누군가랑 통신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막 끼고. 떠들면서 에이씨 막 뭐 이러더라고. 네. 아 PC방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좀 그게 그래서 좀 더 다른 데보다도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예.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깜짝 놀래 가끔은 혼자 뭐 PC 뭐 이렇게 하고 또 에이씨 막 이래요. 그럼 저하고 강아지가 놀래요. 응. 아 PC방 별로 안 가보셨죠? 예, 저는 뭐 최근에는 거의 못 가봤습니다. 한번 문서 작업을 하러 PC방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아재네 아재. 그 게임하러 가본 적은 없죠. 몇 군데를 갔는데 이 아예 한글이 깔려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진짜? 못했습니다. 예. 한 대 정도는 좀 MS 오피스나 아래 하나 좀 예, 깔아. 그 아예 출력하게 해주지. 세 군데인가 연속으로 다녔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게임방이네 사실상. 예, 게임방. 뭐 문서를 좀 출력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예 한글이 깔려 있지가 않다고 해서 한글을 네. 모르는 그 직원도 있었고 그 워드 아래 플러스 한글. 한글에 아래 한글을 모르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직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래 있는 한글 뭐 이런.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식당 요즘 9시 넘어가지고 이제 예. 영어부터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뭐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도 이제 예. 맥주 사가지고 또 2차 하고. 아 요즘 어떻게 하세요? 2차?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 시책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 저는 뭐 한강 고수부지도 간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보면 고수부지에서 한 10시쯤에 전화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 보도 나간 뒤로 한강 고수부지 출입을 다 금지시켰다고. 그러니까요. 예. 네. 딱 근데 거기를 또 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걸어가는 거는 돼서 걸어가면서 이제 마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집회 저도 반대하고 하지만 광화문 집회가 아주 그 마귀의 소굴이고 네. 막 이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비판하셨던 분들 중에 네. 한강에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네. 광화문 집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 공감을. 한강공원도 지금 여의도 또 반포 뭐 등등에 지금 막고 그러니까 있는데 청년들도 지금 자취방 요즘 모텔이 또 모텔 사업이 되게 잘 된대잖아요. 모텔에서. 거기로 그냥 술 사와갖고 거기서 또 뭐. 거기서 술 마시고 게임도 게임도 하고 하고, 예. 그러니까 저도 비판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든 뭐든 다 욕해요. 네. 뭐 이건 지지 뭐 이걸 다 떠나서 네. 오히려 이제 이 성향은 좀 다르더라도 남홍근 보좌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이렇게 지금 네.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근데 광화문 집회는 뭐 이거 욕하고 나는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막 뭐 침 튀기면서 술 먹고 놀고 이러면 절대 안 잡힌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패널들은 너무 합리적이어가지고 이게 싸움이 안 되네. 싸움이 좀 돼야지 이제 우리 또 청취자들 시청자들 늘 텐데. 거기 가시는 분들이 댓글로 네네. 이렇게 네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자 일단 선별지급 맞춤형 지급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석 이후에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시점도 넘어가면서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당국에 잘 호소하셔가지고 잘 받으시고요. 또 만약에 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또 민주당에서 잘 좀 건의 사항을 국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가지고 피해받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